자, 여기가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장입니다. 이렇게 됐군요. 네. 자, 여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상황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좀 오늘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 가슴 압박 위치는 예. 가슴뼈 하단 2분의 1 지점이라고 저희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네. 어디냐? 쇄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자로 내려오는 이 가슴뼈의 예. 아래쪽 이만큼, 반만큼을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이 아래쪽 반만큼을 손바닥 펼치셨을 때 손바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 네, 여기 손꿈치라고 하죠. 이 손꿈치로 압박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압박 위치에 정확하게 손꿈치가 다 있어야지 힘을 받아서 힘을 받을 수 정확한 있으니까. 위치에 압박을 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네. 손꿈치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네. 자, 압박 자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제 환자를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이렇게 네. 앉게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압박 위치를 한번 가늠해 주시고요. 손가락으로 꼭 찍어주신 다음에 내 손꿈치를 올리고 반대손을 얹어서 네. 깍지를 껴주신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팔이 자연스럽게 바닥과 수직이 되겠죠? 네. 이 상태로 5에서 6cm 깊이로 압박을 해주실 텐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팔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꼿꼿하게 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 손가락이 쓰러진 환자의 가슴을 움켜쥐면 이제 환자한테 추가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쫙 펴신 상태로 압박을 해주셔야 네. 되세요. 그래서 체험을 하실 때 이제 교육용 마네킹에는 이렇게 5에서 6cm 깊이로 압박을 하실 때 이제 소리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예.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응급처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마네킹이 이제 심정지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의식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예. 그런데 보통 의식 확인을 먼저 하면 되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실 텐데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네. 주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주변 상황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안전 확인이 끝나면 의식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의식 확인을 하실 때는 내 손으로 쓰러진 환자의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쳐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쳐주시면 안 되고요. 환자 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네. 이제 말을 건네주시면서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이어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네. 직접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요. 주변에 시민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오늘 대장님이 조금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입어주셨는데 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손으로 네네. 뭐 주황 색깔 집업 입으신 남성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다음에는 호흡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호흡. 예. 네, 호흡 확인하실 때는 손가락 2개 펼쳐주시고요. 쓰러진 환자의 입과 코에 내 손가락을 대고 예. 눈으로는 가슴을 바라봐 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흡 확인을 했는데 쓰러진 환자의 호흡음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숨을 쉬기는 쉬는데 비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심정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세요. 그럼 심정지 환자이기 때문에 바로 압박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설명해드렸던 대로 가슴뼈 하단 2분의 1 지점을 내 손꿈치를 올리고 깍지를 껴서 엉덩이를 틀어서 이 상태로 5에서 6cm 깊이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가 시민분이 AED 기기를 가져다 주시면 그때는 AED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AED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관함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이 사이렌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요즘은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시민의 비율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아, 네. 이렇게 AED를 꺼내주시고 보관함을 닫으면 사이렌 소리는 멈추게 되고요. 이 기기를 실제로 한번 마네킹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AED는 환자의 머리 위쪽에 두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혼자 하실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인 1조로 2분에 한 번씩 교대로 압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응급처치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ED를 환자 머리에 위쪽에 놓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파트너도 기기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 위쪽에 놓은 상태로 이렇게 초록 색깔 전원 버튼과 빨간 색깔 쇼크 버튼만 이용해서 기기 조작해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한번 켜볼게요. 제가 기기가 장비를 한번 점검할 거고요. 장비 작동 정상. 헤드 커넥터를 헤드 코드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헤드 커넥터를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상의가 제거되어 있죠. 네. 헤드를 밀착되게 붙여주십시오. 네. 색깔에 맞춰서 오른쪽 가슴 위에 하나 부착을 해주시고요. 왼쪽 겨드랑이 선 따라서 가슴 아래쪽에 부착을 한 장 해주시면 되세요. 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환자 몸 위로 팔 휘저으면서 뒤로 물러나 주세요. 외쳐주셔야 되고요.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네. 마십시오. 다시 한번 팔을 휘저으면서 뒤로 물러나 주세요. 외쳐주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쇼크 버튼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주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환자한테 접촉하고 있는 시민이 없으면 전기 그때 충격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이후에는 환자한테 다가가서 압박 위치에 다시 손 올려 놓으시고요.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됩니다. 예. 시작. 이렇게 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대로만 조작을 해주시면 AED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아, 압박을 한 상태에서 좀 AED가 지금 작동이 되는 건가요? 이제 압박을 할 때는 AED에서 다른 정보 수집을 크게 하지는 않고요. 예. 2분 정도 압박을 하고 있다 보면 AED에서 심전도를 재분석한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럴 때는 압박하던 걸 멈추고 AED에서 심전도 재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다시 외쳐주시고요. 네네네.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AED 사용 시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기에서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2번 나올 때 이 2번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분들도 환자한테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처음 나왔던 심전도 분석은 네. 이 AED라는 기계가 쓰러진 환자의 심장 리듬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 분석을 토대로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는데요. 다른 시민이 접촉을 해버리면 이 AED는 쓰러진 환자의 심장 리듬뿐만 아니라 접촉하고 있는 시민의 심장 리듬도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2명의 심장 리듬이 수집이 되겠죠. 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충격 기능을 인가해주지 않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쇼크 버튼 누르기 전에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 음성 안내는 예를 들어서 시민분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처 발견 못하고 쇼크 버튼을 눌렀다. 이 전기는 쓰러진 환자 심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접촉하고 있는 시민의 신체를 타고도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감전에 의한 심정지 환자가 1명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절대 기계에서 음성 안내가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나오면 팔을 휘저으면서 조금 창피하실 수 있지만 크게 외쳐주셔야 되세요. 뒤로 물러나 주세요. 또는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AED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용을 해주시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런데 기기에서 간혹가다 충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올 수 있는데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정지 환자의 심박이 돌아왔을 때 어허. 전기 충격이 당연히 필요치 않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심장이 미동도 없이 완전히 멈췄을 때도 전기 충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기계에서 충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가슴 압박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압박하실 때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쉽게 압박할 수 있도록 이 효과음 들으면서 저희가 압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화면도 아마 같이 촬영을 해주실 것 같은데 화면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예.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숫자가 있고 사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체험관 마네킹도 하단에 보시면 각각 번호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쪽이 1번일 텐데요. 예. 1번 마네킹이실 거기 때문에 여기 1번 화면을 보면서 가슴을 압박해주시면 쉽게 압박하실 수 있어요. CPR 진행 결과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압박 시간, 전체 압박수, 그리고 내가 압박하고 있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안정적인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화면 보시면서 압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1번을 보면 되는 거죠? 네, 여기 네모칸을 봐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실제로 압박을 저희가 해볼 텐데 압박하시기 전에 여기 똑딱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예. 똑딱이. 네. 예. 압박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팔자를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네. 손을 압박 위치에 올려주시고 한 손을 반대 손에 또 올려서 박스를 껴주시고요.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팔이 바닥과 수직이 되겠죠. 이 상태로 팔꿈치를 꼿꼿하게 펴주신 상태로 내 손가락이 한쪽 가슴을 감싸주지 않도록 힘을 주신 상태로 네. 압박 해보겠습니다. 네. 효과음에 맞춰서 네. 그리고 이게 뭐 인공호흡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인공호흡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네. 보통 요즘 체험관이나 아니면 CPR 교육 받으러 이제 가보시면은 교육하는 기관에서 인공호흡을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심폐소생술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2015년도 가이드라인부터는 직업군이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인공호흡을 선택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네네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코 이제 입술을 접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만 쭉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만약에 내가 인공호흡을 하겠다 그러면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를 해주시게 되실 거예요. 아, 가슴 아파 30회 인공호흡 네. 2회. 네, 그래서 가슴 30번 정도 눌렀으면은 이제 22번 정도 이제 불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심정전환자 발생했을 때 가슴 압박만 지속적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익수가 발생하면 그럴 때는 인공호흡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아, 네네. 그래서 인공호흡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인공호흡 하실 때는 내 한 손으로 쓰러진 환자의 이마를 누르고 반대 손으로 이 턱뼈 있죠? 턱뼈를 살짝 들어주실 거예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턱뼈 밑에 턱을 만져보면 직접 턱을 만져보면 조금 말랑말랑해요. 저희 턱 만져보면 그렇죠? 예. 거기가 눌리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가 오히려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턱뼈를 들어주시고요. 아, 턱뼈를. 네. 그리고 내가 이마를 누른 이 내 손에 검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코를 막아줄 거예요. 턱을. 네, 아, 네 맞아요. 네. 막아주시고 쓰러진 환자의 입을 내 입으로 완전히 덮어주셔야 되세요. 아, 완전히. 완전히 덮은 상태로 숨을 1초 정도 불어 넣어 주실 건데요. 네. 숨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숨 날숨 쉬잖아요. 예, 예. 그 정도의 양만 넣어 주셔야 되세요. 아, 그냥 많이 막 세게 넣어준다고 오히려 그런 게 폐에 아니에요? 네 맞아요. 폐에 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네, 그거. 예. 이 상태로 숨을 불어 넣을 때 이제 직접 제가 입을 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숨을 불어 넣으면서 눈은 이렇게 가자미 눈처럼 가슴을 봐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숨을 불어 넣고 있을 때 가슴이 올라와야지 인공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만약에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기도하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한번 불어 넣었다. 가슴도 잘 올라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를 떼주셔야 되세요. 아, 네. 그러면 숨을 다시 후 하고 뱉어낼 거예요. 예. 숨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코 잡고 숨을 한 번 더 불어넣고 다시 코를 떼고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세요. 아, 또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하실 때는 힘이 수직으로 꽂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